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사회조사 분석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복수응답 문항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일인데 대체 휴일 때문에 계속 월요일 날이 휴강이 되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진도 때문에 어, 그 휴일에도 어차피 비대면 강의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쨌든 기술 통계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수응답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빈도 분석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빈도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복수응답 문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회조사 방법론 시간에 설문지 만들 때 사실은 이 복수응답 문항은 실태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응답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형태가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이론적 분석이나 이 추론을 하는 고급 통계에서는 이 복수응답 문항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만들 때는 가능하면 뭐 실태 분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응답 문항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대신에 복수응답 문항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복수응답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 만들 때는 가능하면 복수응답은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본인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져서 조사가 끝난 설문지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복수응답 문항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복수응답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복수응답 문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딩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복수응답을 넣었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조사 업체에 맡겨가지고 또는 이제 코딩을 다른 업체에 맡겨가지고 코딩 전문 업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만든 설문지는 코딩할 때 내가 복수응답을 어떤 형태로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한 거를 어떤 식으로 코딩할지에 따라서 나중에 복수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코딩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이 만든 설문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미 코딩이 된 완결된 형태로 이제 데이터만 받기 때문에 그 받은 로우 데이터에 복수응답의 문항이 어떤 거고 그게 코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분석이 코딩된 유형에 따라서 분석 방법을 그냥 선택할 수밖에 선택이 아닌 거죠. 코딩 방식을 거기에 맞는 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이 만든 설문지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딩에 대한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응답 유형 1과 2는 이제 결국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응답 유형 1이 되는 거고 복수응답 유형 2는 해당되는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몇 개만 응답해라, 세 개만 응답해라, 다섯 개만 응답해라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용으로 쓸 그 데이터에 들어있는 문항인데 제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이제 제가 만든 설문지라서
이 복수응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복수응답 문항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전에 학생들이 만들었던 설문지에 나와 있던 복수응답 문항이 들어있는 걸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별도로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수응답 유형 1은 다음 중 알고 있는 유행어에 모두 체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하나도 체크 안 할 수도 있고 10개를 다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복수응답 유형 1이고 복수응답 유형 2는 다음 중 알고 있는 유행어의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체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그러면 요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3, 5, 7을 고를 수도 있고 1, 3, 8을 고를 수도 있고 1, 2, 10을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3개만 고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이제 대부분 복수응답 문항에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어떻게 하냐면 복수응답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형 코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응답 항목을 모두 별도의 변수로 전환.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설명 코딩할 때 드렸지만 물어보는 건 하나의 문항으로 물어봤는데 코딩할 때는 이게 10개의 문항이 10개의 응답지가 있기 때문에 10개의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1에 1, 문 1에 2, 문 1에 3, 문 1에 4, 문 1에 5, 문 1에 6 해가지고 문 1에 10까지 10개의 코딩 문항으로 질문 문항을 10개의 코딩 문항으로 분리해서 코딩을 하는 거고 자, 이 경우에 응답값을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1번에 대해서 문 1에 1 대답을 안 했으면 0 대답을 했으면 1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 1에 2에 대해서도 그거에 체크를 했으면 1 체크를 안 했으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값을 모두 별도의 변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게 2분형 코딩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 3, 5번을 체크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3, 5번을 체크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계속 휴일인데도 전화가 오고 또 저 학교 저 화재 경보기가 또 오작동해서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항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의 응답 항목을 변수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숫자가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이제 10개의 이 변수 이제 코딩 변수로 이걸 이제 전환을 해서 10개의 문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랬는데 1, 3, 5번을 체크했다 그러면 1번은 이 사람이 체크했으니까 1, 3번도 체크했으니까 1, 5번도 체크했으니까 1, 체크 안 한 거는 그냥 체크 안 했으니까 0, 0, 0, 0, 0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각각 응답한 사람마다. 이렇게 해서 한 문항이 10개의 문항으로 이제 재코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코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2분형 코딩이 완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복수응답 유형 2는 범주형 코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거 2분형 코딩, 범주형 코딩. 자, 2분형 코딩은 0 아니면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라고 한 개수만큼만 변수로 전환을 합니다. 앞부분은 모두 별도의 변수로 전환하니까 응답값을 10개를 줬으면 10개의 변수로 코딩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선택하라고 한 개수만큼만 변수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선택해라 그랬으면 3개의 변수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3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값에는 자, 1순위 5, 3, 1이라고 했으면 1순위에 5, 2순위에 3, 그 사람이 응답한 응답값을 그대로 코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코딩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코딩 값은 5, 3, 1 이렇게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그 범주형 코딩이 훨씬 더 코딩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2분형 코딩으로 할 거냐 범주형 코딩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코딩을 해줘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뉴로 가서 이제 보시면 복수응답 분석을 하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석에서 통계표 작성, 다중응답표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분석에서 다중응답 분석으로 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다중응답 설문이 문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유의사항은 뭐냐면 복수응답 분석은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만 가능하다. 기술 통계만 가능하다. 그리고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중급 통계 할 수 있는 카이 제곱 분석이나 이런 어떤 그 추정과 관련된 분석을 조금 할 수 있는데 복수응답은 그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빈도하고 퍼센테이지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수응답 이제 요거 보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SPSS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분석으로 가서 자, 여기 표로 가시면 다중 반응 변수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죠? 요 한번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취소하고 분석에 가서 쭉 해서 밑에 보면 다중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변수군 정의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다중 설문 문항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메뉴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중 반응에 보면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그냥 분석에 와서 다중 반응 해가지고 변수군 정의 이렇게 이제 해서 분석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중 반응에서 할 수 있다. 두 가지 메뉴가 하나, 메뉴 1, 메뉴 2 두 가지가 있다.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다중 반응을 가지고 하시는 게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중 반응을 하시면 여기에서 변수군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교차 분석을 아직 안 배우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메뉴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절차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분석해가지고 다중 반응의 변수군 정의를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변수군 정의를 눌러주시면 요게 나오죠. 자, 요 그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이 이분형 여기 이제 켰을 때 여기에 체크가 돼 있죠. 자, 지금 유형 1 우리가 그 다중 응답 설문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2분형으로 코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2분형으로 했느냐 범주형으로 했느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형을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2분형은 기본값으로 나오죠. 그럼 이거 이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분형에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이제 그 결과값이 아니라 다중 반응 변수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에서 그 다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설문 문항이 이겁니다. 다음 중 알고 있는 유행어에 모두 체크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야민저급에서 10. 혼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도 몇 개 빼놓고는 또 다 까먹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다중 문항으로 돼 있는 거 코딩을 이렇게 2분형으로 했죠. 알고 있는 걸 모두 선택하세요 라고 해놓고는 요거를 1. 야민적 하나하나를 다 별도의 문항으로 코딩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10개의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 요걸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문항이 하나의 복수응답 문항이다라고 하는 거를 SPSS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분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요 문항을 우리는 복수응답 하나의 문항인데 요거를 묶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SPSS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코딩 형식을 알려줘야 돼요. 요거는 2분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2분형 체크돼 있고, 빈도화 값이라고 하는 거는 2분형이 어떤 값으로 돼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즉 여기에 응답을 했으면 1이라고 우리가 2분형을 만들어줬다니까 1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를 넣었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 문항이 Q2로 돼 있으니까 Q2에 이렇게 해주시고, 유행어 인식이잖아요. 그러면 버즈워드, 뭐 이거는 새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문항을 따로 코딩했다가 복수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또다시 하나의 복수응답 문항으로 다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즈워드 퍼셉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새로운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블은 유행어 인식 이렇게 이제 쳐주시면 됩니다. 인식 쳐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라고 하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추가는 뭐냐면 다중반응 변수군을 정의해서 다중반응 변수군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변수군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게 새로 만들 변수냐. 자, 그러면 전체 문항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을 코딩한 문항을 해주고 코딩 형식,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과 레이블을 적어서 이쪽에 추가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요 다중반응 변수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복수응답 설문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닫으시면 됩니다. 자, 닫고 나면 네. 자, 여기 이제 변수 보기로 한번 가볼까요? 변수 보기로 가서 네. 여기 보시면 네, 잠깐만요. 네, 여기서 변수군 정의가 끝나서 자,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변수군 정의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닫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중반응을 보면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그냥 지워버리고 닫기를 하고 다시 다중반응으로 가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죠? 변수군 정의를 해서 다중반응이라고 하는 이 다중반응 변수군이라고 변수를 새로 만들어 줘야만 그 변수를 가지고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변수군 정의가 돼야만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반응은 요 두 개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빈도 값은 1로 넣어주고 이름은 Q2의 perception 이렇게 하고 유행어 인식 이렇게 해서 추가 그리고 닫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변수군 네, 여기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다중반응 변수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빈도 분석 이제 교차 분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빈도 분석만 한번 해볼게요. 분석에 가서 다중반응 빈도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자 아까 만든 변수가 여기 나오죠.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버즈워드 퍼셉션 그래서 유행어 인식 이렇게 하면 요거를 자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변수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작성 반응군은 자 요거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요리 옮기면 되죠. 그 다음에 이분형 결칙 데이터는 결집값은 제외를 시키시는 게 이제 보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분형이니까 여기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 케이스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130명이 응답을 했고 퍼센테지는 100%다. 결집값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빈도를 보면 유행어 인식. 자, 여기에 야민정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4명. 급식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9명, 이거 싫어하냐 119명, 117명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여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유행어는 급식체와 이거 실화냐. 그 다음에 갑분싸 가자. 그 다음에 예, 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108개로 그 다음 99개 영미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OOTD 혼, 틈곡 옵눕 뭐 이건 저 모르 야민정음도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이 빈도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 1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설문지에 요거 말고도 대부분 유형 1로 지금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제가 제공해드린 로 데이터에 나오는 다른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요거 이제 그대로 설명드린 거니까 교차표 만드는 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서 다음 시간에 교차 분석을 배우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석에서 다중반응 가가지고 교차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교차 분석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성별로 유행어 인식의 어떤 식으로 빈도 응답을 다르게 했는지를 조금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별을 골라주시면 돼요. 성별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중반응 변수군이라고 하는 거를 열로 넣어주시고 레이어는 성별, 학년, 성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별과 학년으로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학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별을 선택을 하시면 범위 지정이 뜹니다. 여기 이제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성별이 어떻게 코딩되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값은 1, 2로 되어 있겠죠. 성별이 남성 1, 여성 2로 되어 있으니까 1, 2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옵션에서는 자, 눌러주시면 퍼센테이지만 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하면 교차 분석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130개 결집값 아까 없는 거 똑같고 자, 남성하고 여성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전체가 남성이 60명, 여성이 70명에서 전체가 130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성이 어떻게 각각에 대해서 응답했는지, 여성이 어떻게 각각 응답했는지가 요 값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교차 분석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여기서 교차 분석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분석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 1은 이런 식으로 복수응답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이분형 복수응답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수응답 유형 2는 범주형 코딩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해라, 순서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3개 선택을 하면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3개의 변수만 추가되고 코딩은 53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제공해드린 설문지에 이 범주형 코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보시면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다중반응에서 변수군 정의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뜨죠. 저건 아까 이제 이분형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범주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범주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도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까는 요거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자, 요거 이렇게 넣었죠. 근데 이건 이분형이었죠. 이분형으로 코딩되어 있는 걸 가지고 범주형으로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다시 빼고 우리는 범주형으로 할 거니까 제가 여기에 코딩을 새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531 그래서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로 3개만 고른 거 이렇게 3개가 코딩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주형을 선택해주고 범위는 응답값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1에서부터 범주형은 10까지 고르도록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아까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Q2 하고 요거를 두 번째니까 02로 그냥 할게요. 요거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레이블은 유행어 인식
자, 이름은 겹치면 안 됩니다. 변수명이기 때문에 레이블은 겹쳐도 돼요. 자,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가 생긴 거죠.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자,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오죠. 빈도 분석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 반응으로 가서 빈도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표작성 반응군 이렇게 하면 빼줘야 되죠. 아까 한 거니까. 자, 여기는 지금 다중 반응 변수군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이건 이분형이고 요거는 범주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분형을 눌러 가지고 요걸 분석을 해 줬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는 범주형을 할 거기 때문에 범주형으로 정의된 다중 반응 변수군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범주형이니까 범주형 결측 데이터의 목록별 제외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전체가 유효 결측이 124로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6명만 코딩을 했어요. 사실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가짜로 만든 그 분석을 위한 연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6개만 제가 그래서 1에서 10까지를 다 넣어가지고 순서대로 했더니 이렇게 전체가 자 3, 6, 18이죠. 3개의 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가 18개고 2, 4, 3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값이 케이스인데 요거는 의미가 없고 요 케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빈도가 많은 게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 4, 5, 7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순위를 줘가지고 1, 2, 3 순위에 따른 거를 분석을 하시고 싶으면 요거 이제 순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3개만 누가 3개 중에 제일 많이 응답을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순위 값을 주려면 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분석이 안 되고 요거를 좀 앞부분에서 조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각각의 가중치라고 하는 값을 임의로 부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는 건 공식인데 자, 1순위로 응답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300점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2순위라고 했으면 만점을 200점으로 할 거야. 3순위로 했으면 만점을 100점으로 할 거야. 이렇게 각각의 1순위별로 가중치를 둬서 이 만점을 다르게 설정을 하고 그 만점에 맞게 응답한 거에 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를 선택했는데 그 1순위다 그러면 5의 1순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300점으로 코딩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계산해서 계산값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복잡하니까 그냥 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정도만 이 복수 문항을 응답하시는 거를 잘 알아두셔도 실태 분석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 문항 실태 조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복수 응답 문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